엔비디아 어제 골드만삭스에서 목표 주가를 625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시키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영상 꾸준히 보고 계셨던 분들은 이때 저랑 같이 매수하고 한 번도 비중 축소를 하지 않고 50%가량의 수익을 다 먹을 수 있었던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4년 2월 6일 킴스 미국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2월 6일 장 시작 전인 거죠. 좋아요로 동영상 꼭 저장해 두시고 장 시작하기 30분 전에 영상 한 번 더 보시고 시장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오늘 어떤 종목을 모아가야 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린 지금 어떤 투자를 하고 있죠? 실적 좋고 재무제표 좋은 미국 주식 상위 종목들로 누구나 알고 누구나 인정하는 메이저 주식들로 모아가는 투자, 분산 투자, 장기 투자를 하고 있죠. 꼭 차트를 볼 줄 모르고 공부하기 귀찮아 하시는 분들이 차트는 왜 봐? 재무제표 실적을 봐야지 하는데 우리는 그거 다 보고 추가적으로 차트까지 보는 겁니다. 이 좋은 주식들을 어느 위치에서 더 담을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점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주식을 담게 된다면 보통 남들보다 6개월에서 1년가량의 시간 낭비, 돈 낭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미국 주식은 전 세계의 돈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개미털기 같은 것이 거의 불가능해서 한국 시장보다 차트가 훨씬 정직합니다. 그래서 꼭 차트 분석이 필요하고요.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아야 편안하게 본업보다 더 큰 수입을 얻어 가실 수 있는 겁니다. 제발 나는 장기 투자자니까 아무 때나 주식을 사거나 마이너스여도 괜찮아 같은 자기 위로 자기 합리화하면서 투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개념을 알고 가는 건 수익률에서 천지차이입니다. 복리에 복리를 더해 더 빠르게 본인의 목표 수익에 도달하게 만들 테니까요. 어제 시장은 어땠는지 나스닥 지수, 다우존스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여전히 상승 추세 안에 있습니다. 이 상승 추세를 타고 21년도 전고점인 이 부근까지 올라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계속적으로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최근에도 이 부근에서 하단 라인에 딱 닿으면서 다시 한번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0.2%가량의 나스닥 종합지수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상승 추세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는 이유는 결국엔 반도체 관련 주들이 나스닥 종합지수를 이끌고 있기 때문이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면은 나스닥 종합지수와 비슷하게 이러한 상승 추세 안에 있고 이러한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SOXL의 매수 타점이었겠고 최근에도 이 부분과 이 부분에서 XOXL 매수 타점이라고 알려드리면서 큰 수익을 얻어가고 있는 중이죠. 다음으로 다우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는 제가 이 밑에 있는 검정색 선 라인 36,800 선을 한번 위로 올려드렸죠. 이제는 이 위에 있는 검정색 선 라인이 지지 라인이 되는 겁니다. 다우존스에 이 위에서는 상승 또는 횡보가 나와줄 테니 이 위에서 지수가 움직인다 했을 때 걱정 없이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만약 또 지지 라인이 나왔을 때 저는 이 검정색 선 라인을 또 한번 올리는 날이 있겠죠. 결론적으로 다우존스도 지금 상황 나쁘지 않다. 여전히 상승 추세 안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종목들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엔비디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NVDA입니다. 엔비디아는 제가 500달러 넘기 전부터 엔비디아는 깃발 형태로 에너지를 모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에너지를 모아가는 이 하단 추세 라인 부분에서는 매수 타점이었겠고 최근에도 이 부분에서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저 또한 이 부분에서 엔비디아 한 번 더 모아간 상황이죠. 500달러를 넘으면 엔비디아가 한 번 더 아주 큰 시세가 나올 것이다 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그 후에 지금 약 3주간 50%가량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어제 골드만삭스에서 목표 주가를 625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시키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6.7%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영상 꾸준히 보고 계셨던 분들은 이때 저랑 같이 매수하고 지금까지 5일선을 깨지 않고 올라가 주고 있으니 한 번도 비중 축소를 하지 않고 50%가량의 수익을 다 먹을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5일선 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5일선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그것만 확인하면서 엔비디아 꾸준히 보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AI 관련주에서 엔비디아, AMD 굉장히 큰 대장주죠.
이런 종목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AMD 보도록 하겠습니다. AMD는 이러한 큰 상승 추세 안에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상승 추세를 타고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이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에서는 매수 타점이었겠고, 최근에도 이 부분에서 매수 타점이라고 알려드리면서 저 또한 이 부분에서 AMD 모아간 상황이죠. 그 후에 약 3주 동안 35%가량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역시 AI의 대장주답게 큰 상승을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AMD는 이제 전고점 라인을 뚫었기 때문에 이 전고점 라인이 하나의 지지 라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전고점 라인을 한번 확대해 보면은 정확히 이 부분에서도 전고점 라인을 지지유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AMD는 이 전고점 저항 라인대를 지지 라인으로 해서 이 위에서는 상승 또는 횡보를 보여줄 것입니다. 이 지지 라인을 깨기 전까지는 AMD 상황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TQQQ 보도록 하겠습니다. TQQQ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큰 상승 추세 안에 있고,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에서는 매수 타점이었겠고, 제가 최근에도 이 부분에서 매수 타점이라고 알려드리면서 저 또한 TQQQ를 한 번 더 모아간 상황이죠. 그 후 2주 동안 27%가량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여전히 상승 추세 안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하단 라인에 닿으니까 바로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모습을 QQQ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QQQ에서 보면 이러한 큰 상승 추세 안에서의 조그만한 상승 추세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조그만한 상승 추세 하단 라인이 아까 TQQ에서 보여드렸던 매수 타점이었겠고, 지금도 여전히 큰 상승 추세든 조그만한 상승 추세든 위에 상승의 폭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 전고점 저항대 라인의 부분이 하나의 지지 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제가 이 부분에서 TQQ를 매수 타점이라고 알려드린 거죠. 자, 다음으로 SOXL 보도록 하겠습니다. SOXL 이러한 큰 상승 추세 안에 있다라고 언급해 드렸고,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에서는 매수 타점이었겠고, 제가 최근에도 이 부분에서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저 또한 SOXL 이 부분에서 한 번 더 모아간 상황이죠. 그 후에 약 2주 동안 약 55%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틀 전에도 어제도 이 부분에서 SOXL 없는 사람들은 1차적인 매수할 수 있는 자리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그 후에 어제도 약 6%가량 상승을 보여주면서 여전히 상승 추세 안에서 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이렇듯 영상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보시고 계시면 매수 타점 나올 때마다 모아갈 수 있는 자리라고 알려드리고 있으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만 보시지 마시고 영상 전체적으로 다 보면서 모아갈 수 있는 자리에서는 꼭 모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TMF 보도록 하겠습니다. TMF는 제가 노란색 선 21선을 깨지면서 단기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 단기적인 하락은 갈색 선 121선과 초록색 선 61선이 있는 이 부분까지 하락할 것이고, 이 부분에서 지지유 반등할 때 하나의 모아갈 수 있는 타점으로 저는 이 지지 라인에서 TMF를 모아간 상황이죠. 그 후에 연속 4일간 14%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이날에도 TMF는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스토캐스틱의 중장기 지표가 이제서 바닥권에서 벗어나는 중이고,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TMF의 상승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보유의 의견으로 가져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TMF 다시 한번 바닥권에 오면 TMF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모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다음으로 월트 디즈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이러한 큰 하락 추세에서 지지유 반등해주는 구간에 와 있다라고 언급해 드렸고, 이러한 반등은 N자형 파동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저는 N자형 파동의 초입 부분에서 월트 디즈니를 모아간 상황이죠. 그 후에 지금 약 2주 동안 8%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저는 월트 디즈니의 실적 발표를 보고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시놉시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놉시스는 큰 추세에 있어서 이러한 상승 추세 안에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매수 타점이었겠고, 최근에도 이 부분에서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저 또한 시놉시스를 이때 모아간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약 3주 동안 15%가량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상승 추세의 상단을 향해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시놉시스 여전히 상승 추세 상단까지의 폭이
남아있는 상황이니 저는 보유의 의견으로 가져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으로 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AAPL입니다. 애플의 위치는 지금 굉장히 복잡한 위치에 와 있습니다. 애플의 추세를 보면은 이러한 세 단계의 추세 라인으로 형성되어 있고 이 추세 안에서의 상승 추세로 이렇게 바라봐 주시면 됩니다. 애플은 이렇게 큰 상승 추세 안에서의 하단 라인에서는 반등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어제도 마찬가지로 제가 단기적으로 이 부분에서 반등을 해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반등해 줄 수 있고 어제도 약 1.8%가량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반등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중기의 스토캐스틱 지표가 아직은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애플이 이 상승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 일주일 동안의 지지를 이 하단 라인 부분에서 보여주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애플을 이때 소액 모아갔고 어제도 애플을 소액 모아간 상황입니다. 왜 소액으로 모아가느냐? 애플은 아직도 이만큼의 하락폭이 남아있긴 합니다. 상승 추세 하단 라인을 지지를 못해준다라고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애플은 크게 매력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매수 타점에 와 있으니 저는 소액을 매수한 겁니다. 이렇듯 애플이나 테슬라 한 종목만 매수하는 사람들은 애플과 테슬라가 완벽한 상승 추세에 있지 않을 때는 주식 투자가 재미없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들 뭐 엔비디아나 AMD, SOXL, 팔란티어 테크 이런 종목들로 분산 투자를 하면서 애플과 테슬라가 상승 추세를 다시 탈 수 있을 때까지 수익을 보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들이라도 상승 추세에 있지 않으면 주가가 시원하게 올라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꼭 어디서 매수해야 되는지 아시고 종목을 모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MSFT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전고점 저항 라인 부분을 지지 라인으로 해서 두 달간의 박스권 부분에서 쌍바닥 패턴으로 올라올 때 이때 하나의 매수 타점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말씀드렸습니다. 저 또한 이 부분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모아간 상황이고 그 후에 약 2주 동안 12%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저는 이때 큰 음봉 나왔을 때 한번 비중 축소를 조금 해 나간 상황이고 이제는 이 정고점 부분이 지지 라인으로 만들어지면서 이때 또 마이크로소프트를 모아갈 예정입니다. 이제는 이 정고점이 아닌 거죠. 자, 다음으로 테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TSLA입니다. 테슬라 큰 추세로 봤을 때 이러한 하락 추세 안에 있다라고 언급해 드렸고 이러한 하락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약 한 달간의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테슬라는 이 하단 추세 라인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락폭이 감당되는 사람들은 이때 들어가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결국에는 이 하단 라인까지 오게 되는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이 하단 추세 라인 가격으로 보자면 162달러에서 165달러 사이 부분까지 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테슬라 보유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이 하단 부분에서 지지후 반등하는 거 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를 주봉으로 보면 바닥권에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테슬라의 가장 베스트인 시나리오는 빨간색 선 240선에서 지지후 반등해주는 게 가장 베스트고 저는 이 부분에서 테슬라를 1차적으로 들어간 상황이고 2차 매수는 파란색 선 480선에서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가격대는 102달러입니다. 102달러 부분까지 내려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강력 매수 타점이 될 수 있겠죠. 테슬라는 하단 추세 라인까지 하락폭이 이만큼 남아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고 당황하지 말고 대응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SMCI입니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N자형 파동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N자형 파동의 상승 초입 부분에서 제가 이때 매수 타점을 알려드린 거죠. 저 또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를 이때 매수하면서 지금 약 3주간 128%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N자형 파동을 주봉으로 보면 더 명확히 볼 수 있겠죠. 주봉으로 봤을 때도 N자형 파동의 초입 부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 매수를 진행한 상황입니다. 이렇듯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좋은 종목들이 잘 상승을 못 해줄 때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팔란티어 테크 이러한 종목들도 수익을 내고 있어야 애플과 테슬라도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팔란티어 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PLTR입니다. 팔란티어 테크는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가 있었죠. 그 실적 발표에서 4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20%가량 매출이 늘었으며 올해의 매출액 가이던스도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를 상회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16%가량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팔란티어 테크는 제가 121선 부근에서 계속적으로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때도 121선을 뚫고 올라왔을 때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린 거죠. 저 또한 이 부근에서 팔란티어 테크를 모아간 상황이고 지금 16%가량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팔란티어 테크가 이 박스권 1단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2단계의 박스권 상단 라인인 이 부분까지 상승해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해 드리면서 보유의 의견으로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스토캐스틱 단기 중기, 중장기의 지표들이 다 바닥권에 있는 신호를 보여줬기 때문에 편안하게 보유할 수 있었던 겁니다. 팔란티어 테크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 제가 또 비중 축소를 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추격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닥권에서 지지 후 반등해 줄 때 종목을 모아가는 겁니다. 다음으로 메러선 디지털 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MARA입니다. 메러선 디지털 홀딩스는 제가 이 부분에서 스토캐스틱 단기, 중기, 중장기 다 과매수권에서 벗어났으니 이 부분에서는 매도하셔라 라고 말씀드렸고 이 하락은 61선이 있는 이 부분까지 하락할 것이고 이 부분에서 지지 후 반등을 보여줄 때 1차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매수 타점이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지금 메러선 디지털 홀딩스의 상황을 보면은 스토캐스틱 단기 지표가 데드 크로스가 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중기, 중장기 지표들이 아직 바닥권에서 이제서 올라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61선 지지라인 이 부분이 깨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여전히 상황 나쁘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보유의 의견으로 가져갈 예정입니다. 자, 다음으로 어도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ADB입니다. 어도비는 완만한 상승 추세에서 급격한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고 급격한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매수 타점이었겠고 제가 최근에도 이 부분에서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저 또한 이때 모아간 상황이죠. 그 후로 지금 약 2주 동안 12%가량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상승 추세 상단을 향해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상승 추세 상단까지 폭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니 저는 보유의 의견으로 가져갑니다. 자, 다음으로 아이온큐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IONQ입니다. 아이온큐는 이 조그만한 상승 추세 벗어나면서 이때 아이온큐는 하나의 하락 추세가 시작되었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 하락은 빨간색 선 241선과 파란색 선 481선이 있는 이 부분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지 후 반등할 때는 하나의 매수 타점이고 저는 미리 이 구간에서 빨간색 선 구간에서 1차적으로 매수를 들어간 상황이죠. 그 후에 481선 파란색 선 부분에서 다시 한번 지지 후 반등할 때 또 하나의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이온큐를 스토캐스틱 지표로 보면 단기적으로 이제는 반등해 줄 수 있는 구간에 와 있고 중기로 봤을 땐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다. 중장기로 봤을 때 바닥권을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저는 파란색 선 481선까지 기다리고 나서 이 부분에서 지지 후 반등할 때 아이온큐를 다시 한번 매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에어비앤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ABNB입니다. 에어비앤비는 이러한 완만한 상승 추세 안에 있다라고 언급해 드렸고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에서는 매수 타점이었겠고 제가 최근에도 이 부분에서 하나의 매수 타점이라고 언급해 드린 후 저 또한 에어비앤비를 이때 1차적으로 모아간 상황이죠. 에어비앤비는 지금 상승 추세 상단 라인까지의 폭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니 보유의 의견으로 가져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파이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파이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로 완만한 상승 추세 안에 있습니다. 완만한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매수 타점이었겠고 제가 최근에도 이 부분에서 매수 타점이라고 알려드린 후 그날 바로 24%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한 번에 큰 상승이 나오다 보니 바로 조정을 주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소파이 테크놀로지는 하단 추세 라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지 후 반등해 줄 때는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소파이 테크놀로지 여전히 보유의 의견으로 가져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항상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시고 여러 종목들로 분산 투자해 나가시면은 어떠한 종목이 힘이 없을 때 다른 종목들이 큰 상승을 보여주기 때문에 투자를 편안하게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도 다들 행복한 하루 되시고 좋아요로 영상 꼭 저장해 두시고 장 시작하기 전과 장 시작하고 나서 영상 한 번씩 더 보시면서 시장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시면 제가 시장 어떻게 돌아가는지 매일매일 알려드리고 있으니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